미국 미시간주 플린트에 사는 올리비아 코웨이는 딸 치료를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환영받으며 낯익은 남자를 보고 놀라는데 이는 그녀의 과거와 연결된 인물입니다. 올리비아는 19살에 딸을 낳고 힘든 결혼 생활을 끝내고 홀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여러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핫도그를 팔고 있던 그녀에게 한동양인 남자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는 미국 여행 중 도둑에게 피해를 입어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올리비아는 그를 불쌍히 여겨 핫도그와 휴대폰을 빌려주고 남자는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가 살해를 하고 싶다며 연락처를 알려달라 붙잡았지만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안 남자는 연락처가 안 되면 은인의 이름이라도 기억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올리비아라는 이름만 알려준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년 후 그녀의 딸 헤이즐은 성인이 되어 부모의 과도한 억압에 반발하며 평판이 좋지 않은 남자와 동거합니다. 결국 헤이즐은 폭력적인 남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고 얼굴에 흉터가 남습니다. 그녀의 모친은 딸의 흉터 제거 수술을 위해 노력하지만 미국의 의료 시스템 때문에 큰 금액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만 병원들이 이를 거부하여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모친은 절망 속에서 페이스북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 중 성형외과 전문의가 계신다면 제발 메디케이드를 한 번만 받아달라고 사정했죠. 그런데 제 글을 본 사람 중 어떤 남자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자기 병원에서 치료해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뻐하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이 한국 병원이라서요. 비행기표는 드릴 거고 수술비도 안 내셔도 됩니다. 대신 한국까지 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자마자 사기꾼이네라는 생각이 들어 답변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사람을 우습게 봐도 정도가 있지 한국까지 오라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낚시에 누가 걸리나요? 그러나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그 남자에게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저희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수면 약을 몇십 알씩 먹은 딸은 병원에 실려갔고 유서까지 남긴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살아났지만 지독할 정도로 조용하고 말이 없어졌습니다. 살아있는 송장이 있다면 이런 거겠구나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흉터를 없애야 딸이 살겠구나 싶어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그 남자에게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가 있는 병원은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한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남자는 이 병원에서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수술받을 거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의심스러웠지만 이틀 뒤 남자가 저를 위해 진짜 티켓을 구매해 예약 발권 확인서를 보내주자 조금씩 신뢰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행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서로 무비자 입국 국가였기 때문에 굳이 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결국 저와 딸은 한국의 인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입국장에 도착한 우리 모녀는 어마어마한 크기에 압도당했습니다. 플린트에 있는 비숍 국제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이렇게 인천공항에 압도당하고 있는 사이 입국장 환영홀 쪽에서 저와 딸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명 정도의 사람들이 저희 이름이 써진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요. 저는 환한 미소와 함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일행 중 한 명의 얼굴이 낯이 익은 겁니다. 어디서 봤나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딸이 옆에서 중얼거리며 배고파 죽겠어. 말한 순간 바로 누군지 떠올랐습니다. 그는 바로 굶주린 배를 안고 배고프니 핫도그 좀 주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던 그 아시안 남자였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죠? 제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자 남자는 호탕하게 웃으며 당신한테 메시지를 보낸 게 저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한국으로 불러들인 건 그였습니다. 그는 대형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로 지금 병원으로 이직하기 전 조금 시간이 남아 미국에 사는 친구도 보러 갈 겸 여행을 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길을 잘못 들어 대낮에도 위험한 구역에 들인 그는 복면을 쓴 남자에게 걸려 소지품을 탈탈 털렸고 노숙하다가 겨우 저를 발견하고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는 다음날 은혜를 갚기 위해 공원으로 다시 갔지만 몇 시간을 기다려도 제가 핫도그를 팔지 않는 것을 보고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핫도그를 한 곳에만 파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자리를 옮겼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당연히 그걸 몰랐으니 마주치지 못한 것이죠. 그는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저를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틈날 때마다 올리비아라는 이름을 페이스북에 검색해봤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미국에 올리비아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겠어요? 페이스북의 필터 설정으로 플린트시에 있는 사람만 찾는다고 해도 올리비아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념 끝에 기어이 저의 페이스북을 찾아낸 그는 제가 딸의 흉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아내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래서 마중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구나. 별것도 아닌 내 친절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다니. 그는 자기와 함께 온 다른 일행들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 명은 의료 통역사였고 나머지 2명은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들은 모두 아시아 남자의 가족이었습니다. 여자분은 그의 동생으로 산부인과 의사였고 남자분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이자 여동생분과 결혼한 매제로서 딸 아이의 수술을 집도해줄 성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우리 딸은 다음날 바로 수술받았고 다행스럽게도 경과가 좋았습니다. 완전히 흉터가 말끔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옅어져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얇게만 파운데이션을 발라 화장하면 그 흔적조차도 사라졌고요.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돌아온 딸은 활기를 되찾았고 놓아버렸던 펜을 잡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으며 취미생활로 뷰티 유튜브도 시작했습니다. 저의 아주 자그마한 선의를 잊지 않고 벼랑 끝에 몰린 딸의 인생을 구해준 한국 의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평소에 이런 뉴스 썸네일만 잘 챙겨보시면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부자들이 봤을 때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보고 그냥 흘러듣지 않고 꼭 생각을 전환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인공지능 AI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 건지 다시 제가 되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했고요. 지난번에도 저에게 AI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인공지능 사업 관련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 한 종목 바로 대원전선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몇 % 달성하면 팔아야 하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지금 주가가 무려 330% 이상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참여해주셨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돈이 되는 이슈는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 대선과 인공지능 AI입니다. 두 후보가 이번 대선 경쟁에서 서로 앞다투어 인공지능 AI 사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눈 가운데 심지어 미 정보당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선 개입 시도가 증가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처럼 인공지능 활용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공지능 관련 사업들이 증가하면서 그 기업들 중에서 매출을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드릴 거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5557-4884 이 번호로 행복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앞으로 있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망 인프라를 독점하면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대장주 역할과 동시에 주가가 크게 뛰어오를 수밖에 없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이걸로 돈 한번 벌어봐라 좋은 조언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도 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 가볍게 종목 한번 궁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 010-5557-4884 이렇게 간단하게 행복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전에 드렸던 폭등 종목처럼 이번에는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올해 대장주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010-5557-4884 행복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서 꼭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